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휘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전사령관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특전사령관님 곽종근 중장입니다. 네, 그 사령관께서는 지난 6일에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특전사령관 비아폰으로 한 차례 전화해서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받으셨습니까? 당시에 707 특수임무단이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쯤에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 말씀 형태로만 여쭤보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알았다고 하시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뒤에 또 추가적인 통화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신 건 없습니까?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던 말씀이죠? 예,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 707 특임단장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 모임명은 모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령관께서는 그런 취지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만 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아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막 사용하고 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는데, 실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 마이크 방송을 전파가 돼서 그 상황을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 부대 지휘관들하고 그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좀 하면서 이거는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들어가는 것도 이게 항명사항이지만 명백히 그 국민의 생명과 우리 작전부대 그 의원들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 들어가게 강제로 할 때는 사람이 다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상황에서 작전을 중지를 시키고, 그 상황에서 병력을 이동 통제하는 것만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100에서 150명은 그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마이크를 켜진 상태에서 전파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지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주체가 김용현 전 장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제가 그 장관이라고 1차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사전에 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고 있었고, 사전에 일부 부대 대기시키거나 훈련도 시켰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령관께서 계엄이 선포될 것을 정확히 아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가 그거를 정확히 안 시점은 명백하게 TV를 보고 거기에 비상계엄령 말씀하시고 문구가 떠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게 비상경영이 발생한 거구나라고 딱 인식을 했습니다. 그 사령관으로 상당히 이 책임감도 많이 느끼실 텐데 이 자리 빌어서 부하 등이나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누차에 계속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특전부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아주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7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전 중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장님 잠시 지금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마스크를 쓰고 답변을 하고 있고 전달이 네, 벗어주시기 되고 바랍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스크를 예, 벗으라고 네. 명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707 특임단장 나와 계십니까? 앞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또 하나 뒤에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간이 중지시켜 주시고요. 뒤에 우리 행정요원들은 행정 직원들은 뒤에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이탈을 한 상태에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서 많은 양심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용기와 또 부대원들을 위하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묻겠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지난 6일 곽 특전사령관과 김정근 3여단장과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언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말고 돌아가라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국방부 누구로부터 국회에 출석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저는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이동을 사령관과 3여단장과 저가 한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수행하는 인원을 통해서 사령관께 국방부에서 전원 복귀라고 지시가 떨어졌다. 복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당시 사실 저희가 거의 서울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그게 예,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가 누구라고 했습니다. 수행 인력으로부터 지시가 된 겁니까? 국방부입니까? 국방부 누굽니까? 누구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시할 만한 사람은 누구로 짐작합니까? 장관 대리분 아니면 없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대리인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기자회견 중에 김용현 장관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들은 말입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김용현 장관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김용현 장관한테 들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언론 보도에서 들은 허영 의원님 잠시만요. 시간 중지해 주세요. 거기 지금 언론인이 그렇게 허영 의원님 옆에 서 계시다 보니까 카메라가 다른 분들 좀 저기에 있으면 약간 좀 비켜주시고요.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 좀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좀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카메라 드신 분 말이죠. 좀 이쪽으로 오시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영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들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국회 투입 당시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3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왔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는 저한테는 끌어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후에 세워봤을 때 20통 정도의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전화 온 거는 제가 헬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빨리 들어가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기 가져간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으로 규정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대원 한 명당 테이저건 1정, 공포탄, 방패, 케이블 타이, 포박도구, 권총을 소지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는 별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침부터 준비한 사항은 말씀드린 그대로 훈련 상황이었고 네, 훈련에 대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살상 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테러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전사령관이 직무 정리가 된 이후에 직무대행 박선재 육군 소장에게 혹시 707 특임 단 707 부대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 후임 대리 사령관이 주말간에 저랑 삼여단장을 불러서 차를 한잔 했지만 그런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부 제보가 있는데 아닙니다. 차를 양심을 마시면서 옳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삼여단장에게는 너는 언제 가냐, 이사하냐 이런 식으로 물었고 저에게는 혹시 뭐 알겠습니다. 연락받은 거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연락받은 거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정성호 방첩사 1초장 나와 계시죠? 잠깐 중지해 주시고. 그 마이크를 거기서 좀 들이면 되잖아요. 일초장 지난 4일 새벽 1시에서 2시경에 방첩사의 영위관급 법무관을 찾아서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느냐? 그리고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 수증 증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라고 법무관들에게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법무관이 7명이 있었다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그 법무관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예, 5층에 법무실장 포함해서 법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팀장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당시 팀장들에게 명령 하달할 시에도 약 23시 4, 50분부터 한 30여 분간이었습니다. 그때 팀장들에게 명령 하달했던 내용은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토의됐을 때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있던 인원들이기 네, 때문에 잠시 후에 발표고. 예. 그러면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지시 외에 이것이 위법 수직 증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는 정성호 처장의 생각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들의 의견들은 강력한 반대였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법무실에 들어가실 때 7명 전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헌법 포함해서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 첫째, 23시 이후에 포고령인데 포고령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근데 위법성에 대한 사전의 증거 자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부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이 음영 필요시 상황 변화 시 서버에 대한 카피 문제에 있어서
이 카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그동안에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이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고, 또 다른 의견으로 법무관의 의견을 주는 것은 어떠한 합수보무가 계속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이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묵묵히 조국 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군생활을 오래 했던 선배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12.12, 5.17 이후 45년간 지켜져 오던 군의 정치적 중립의 전통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국방위 전체 회의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고 우리 장병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못한 점은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되 군의 사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은 제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금에 참여한 장병들이 작금의 상황에서 놀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장병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육군참모총장님, 예, 현역 군인들의 언론과 인터뷰 절차 및 승인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국방부에서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군 통해서 보고는 안 이루어집니까? 예, 그런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로 국방부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예,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군 예하에 어떤 지휘관이든 어떤 인원이 언론과 접촉을 하는데 육군본부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에 바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은 아니고, 네. 임종득 의원님 예, 잠시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 뒤에 정부 측에 답변도 하고 계신데 거기가 다 금지선입니다. 지금 막 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가급적 질서를 지켜주셔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차분하게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저 영상 기자분들 또 카메라 기자분들께서 이동이 좀 많으신데 좀 자제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 위원장석 뒤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회의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차를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것은 아니고 개통은 이제 제대별로 받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누구 어떤 분? 지금 최근에 주요 지휘관들이 유튜브라든가 언론에 지금 나갔잖아요. 예, 보고받은 분은 없고 한 명이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 와서 그 보고를 해서 그것은 육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보고를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작금에 지금 여러 지휘관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육군 본부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군의 지금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조용합시다. 규정을 지금 따지잖아요. 선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이따 의사진행 발언을 박선원 의원님,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박선원 어디 의원, 지금 반말을 해요? 박선원 의원님,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제 하시면 질의 시간에 어떡해요? 아이 박선원 의원님, 지금 위증을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박선원 의원님, 위증을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박선원 의원님. 아니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박선원 의원님이 끼어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거 의사 진행을 하실 거면 끝나고 나서 의사 진행 발언하시면 되잖아요. 아이 박선원 의원님 인품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아이고 저 박선원 의원님 답지 않은 그런 저 말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저 박선원 의원님, 예, 저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규정과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제가 오해를 받을 일이 뭐가 있고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중간에 그렇게 반말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임정덕 사실 의원님, 좀 해주세요. 여기서 지금 성질을 내고 자 임정덕 의원님, 평정심을 잃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임정도-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죠. 임정덕 의원님,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정덕 의원님 그것도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임정덕 의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자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특전사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군생활하면서 헌법과 계엄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전 교육기관에 들어본 것 이외에는 그들을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번 비상계엄은 저희도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어서 제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도 참 이런 발생돼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죠? 초기에 투입될 때 지금 되돌아보면 명령을 수령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앞서다 보니 일단 먼저 출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엄 상황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중간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총기 사용 문제, 국민의 안전 문제, 국회의사당 들어가는 부분들도 항명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들어갔을 때의 반협력적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해서 중간에 진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상황이 종결되면서 바로 작전을 철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계엄 상황을 맞았던 전 아마 군인들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부터 야당 의원님께서 계엄 준비, 계엄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국방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을 2024년에 무슨 계엄이냐. 지금 거대 야당이 존재하고 해제 요구하면 바로 해제가 되는데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어서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데 우리 군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망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라고 할 수 없냐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발언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공하면 성공한 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45년간 지켜왔던 군의 정치 집중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데 있어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에 돌아서서 최초 명령을 받을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분명히 그건 그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임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예? 김병조 의원님. 김병조 의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게. 오전 내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진행반을 하셔서, 응? 그 이따가 하셔도 되잖아요. 이따가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드립니까? 그래서 이따가 다 돌고 난 다음에 하시든가 아니면 김병주 의원님 순서에 맞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원장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발언을 제가 드릴 테니 의원님들 좀 돌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진행은 제가 하잖아요. 좀 제발 협조해 주세요.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오전에 끝내야 한다니까요. 의원들 모두 다 그렇게 다 하자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좀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고 의원님께서 질의 순서에 들어갈 때 제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입니다. 본 의원이 국방위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군 인사 들어가십시오. 군 인사처럼 이렇게 자기적인 인사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신원식 전 장관은 10개월도 채우지도 못했고 김봉수 합참의장은 51일, 정영균 육사부장은 7개월. 총장님, 예. 이렇게 단명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내란 주동자들과 교체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짧은 주기에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냐고 보면은 계엄을 위한 어떤 포즈를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총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인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다 하긴 하였습니다. 요인을 고려한다고 51일짜리 합참 차장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네. 그 합참 전쟁 중이도 아닌데? 예, 합참차장은 대리 근무자 자리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분석을 못했고 그 합참차장의 인사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없어서 지금 총장한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총장은 12월 3일 날 계엄 당일 날 16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예, 16시에 현안 토의가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했습니까? 장관님 장관하고 누구하고 했죠? 저하고 했습니다. 둘이 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당일날은 아무 일정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무 일정이 없다고 지난번에 계엄사령관 자격으로 왔을 때 그때 본 의원이 물어봤을 때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육사 취임식도 있었고 일정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사 취임식도 급하게 만든 일정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예? 그것도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면 되지만 마이크 대고 얘기해주세요. 예, 그 전에 방첩사 참모장이 이제 진급을 했어야 되고 진급해서 이제 참모장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속이 3일이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4일날 총장 일정은 카이스트하고 계룡대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왜 안 내려가고 서울에 있었습니까?
예, 21시 40분에 그 장관 대기실에 좀 와 있으라고. 4일 날, 그 다음 날, 2일 날. 예예. 예. 그 전날 이제 현안 업무 보고 드리고 나올 때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그 전에 이미 표는 다음 날 나가는 걸로 정해져 있었는데 다음 날 국군 그 기도 중앙교회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으로는 7시 몇 분 정도로 미리 표를 끊어놨던 걸로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 총장께서 그 내란도 모자라서 지금 이중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 차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김현태 707 특임단장님. 네,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아니 그 자리 계시고요. 자 중지해 주시고 마이크를 드리세요.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네, 본 의원이 4일 날 새벽 05시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또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창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본 의원을 지하 통로에서 마주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어떻냐 이런 얘기. 제가 저는 이제 의원님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을 뵀을 때 순간 의원님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뭐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별도성이 없었습니다. 네, 자 이경민 소장. 지금 방첩사 직무대리죠? 방첩사령관이 지금 불출석해서 지금 대신 묻겠습니다. 12월 1일 날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에 임박한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대기를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2일 날 퇴근 전부터 사령관 집무실에서 참모장 1차장과 함께 VIP가 23시 30분경 계엄을 선포한다. 그래서 14명의 체포 명단을 지시를 했고 05시 25분에 출동 지시를 내린 바 있죠. 의원님, 그 12월 3일 상황이고 12월 2일은 예, 사령관이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3일 상황인데 그때 그 의원 국회의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국정원 1차장이 그 명단이 사실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지금 본인이 판단하기는 최우선 체포조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대표로 지금 나와 있고 또 체포 대상자가 국정원에서 말한 것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던데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어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들은 바 없어요? 예. 본인이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한 이 작성한 리스트인데 참석해서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23시경에 14명의 야당의 대표와 여당의 대표를 포함해서 리스트를 넘겼다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이 서류가 여기 있는데 23시 30분에 회의라고 하시면 계엄 선포 이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엄 선포와 함께 그 말씀은 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겠습니까?
12월 2일 날 퇴근 전부터 집무실에 모여가지고 사령관, 참모장, 또 1처장과 함께 12시 30분경에 VIP가 계엄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 14명을 우선적으로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데 12월 3일 저녁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에 일단 제가 받은 지시는 지금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각 처실장들 오늘 음주 자제하고 그다음에 통신 촉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그리고 참모장은 좀 내 말의 예, 지시는 예. 이 주요 인사들의 14명에 대한 리스트를 누구한테 받아서 언제 하달하냐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고 하달한 바도 없습니다. 네, 안규백 의원님. 예, 책임지겠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육군 참모총장님,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란이 위헌인지 몰랐다, 불법 계엄이 잘못된 건지 몰랐다, 법적 검토를 다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육사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육사에서 뭘 공부했어요? 전공을 뭐 했습니까? 토목공학. 공학을 했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답답하죠? 예, 있을 수 없는 답변이죠.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 나오세요.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뭐 전공하셨나요? 육사에서? 예, 화학과 전공했습니다. 화학과 전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관께서도 명령은 복종해야 되고 이 내란이 위헌인지 몰랐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지금도? 아닙니다. 이제는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도 수스럽지만 최초 명령을 받을 때 거부를 하지 못한 것이 참 뼈아프고 후회스러운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비상계엄을 정말 할지 모르다가 그게 비상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방송 보도 보고 방송 알았습니까? 보도 때 거기에 비상계엄 뜨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당시에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불같이 화를 낸 사실이 있죠. 아, 그것은 불같이 왜 화를 냈습니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헬기가 출동을 했는데 용인 상공에서 10분 동안 계속 선회 대기를 해서 제가 왜 안 가냐라는 것을 두세 차례 크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게 그 당시 안이 시끄러워서 그 왜 도대체 왜 안 가냐, 무슨 이유로 가냐, 어디서 잘못된 거냐 이런 것들을 막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 부하들이 질책으로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헬기 출동이 늦어지고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금 이 헬기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아무런 소요도 없고 여기 국회가 테러 부대에 의해서 대테러 당한 것도 아니고 대테러 작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707 부대 이동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즉각 병력을 다시 철수시키든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헬기가 선회하고 있다라고 했다면은 오히려 불같이 빨리 출동이 늦어진다라고 화를 냈다는 건 이 작전이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방송 보고 알았다가 아니라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작전을 빨리 성공시키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빨리 이동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헬기가 10분 동안 공중에서 안 가고 떠 있기 때문에 이동 상황을 체크하는 수준이었고 그 당시가 시끄러워서 두세 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부하들이 제가 왜 시끄러웠습니까? 시민들이 국회 들어가면 안 된다. 군인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었고 국회는 아무런 폭동이나 이런 게 없었고 오히려 군인들이 난입한 것이 무력 폭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었고 헬기가 오히려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회를 했다면
근데 왜 증인은 태세를 안 바꿨습니까? 현장 지휘관이 태세를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밑에 장병들은 그냥 나온 것이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누누이 여당 의원도 얘기하고 위원장도 얘기하시던데 맞는 얘기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장 지휘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했습니까 근데?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초 명령 받았을 때 이동 지시를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뼈아픈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들어가십시오. 생각합니다. 정성우 방첩사 1차장 나오십시오. 마이크를 거기서 들이세요. 빨리. 자,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셔요. 예, 네. 자,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언제 작성했습니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23년 7월경입니다. 23년 7월경 UFS 연합연습 대비 참고 자료입니다. 연합연습을 3월에 하지 않습니까? 2월에 FS 연합연습이 있고 네. 8월에 UFS 연합연습이 있습니다. 7월에 작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원래는 전행 업무가 2처 예하 대테러실 작성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비서실에서 작성했습니까? 23년 2월은 전임 황유성 사령관 재직시입니다. 네. 그때 2월에 논의됐던 FS 연습의 합수본부에 관련 사항은 네. 통합방위 사태와 관련과 개헌법 이후에 합수본부의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가 심도 있게 토의가 됐습니다. 그 토의 자료가 7월, 8월 때 개선된 방향이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따로 정리해서 사령관님께 2월에 논의됐던 내용의 일반적인 전시 전환 절차에 관련된 참고 자료,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을 요약한 자료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계엄 업무 실무 편람과 해설서, 기타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돼 있는 겁니다. 계엄 업무 실무 편람을 다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사이버 수사 업무 통합 시행 방안은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제가 의원님 그 문서를 최근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합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합수 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소요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기관별 수행 중인 사이버 수사 업무를 통합 시행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써요.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이버사 정보사가 중앙선관위를 침탈을 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 의원님 네. 그 말씀하신 자료가 어쨌든 의원님실에 제공이 됐으니까 그 자료와 최초의 작성 일지를 수사기관에서 작성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보면 똑같다면 그게 언제 작성됐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자료 최초 작성했던 인원도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왜 그 문구가 들어갔고 했는지를 23년 2월 FS 연습 때 논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 간부들이 그 간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증빙이 됩니다. 원래 대테러실 작성해야 되는데 사령관 지시로 비서실에서 11월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비밀 유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여기서 한 거 아닙니까? 대테러 업무는 관련되지 않고 우리가 전시 전환에 대한 계엄에 대한 합수본부 임무는 우리 기획관리실 작정 교육 조직과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는 비서실로서 지휘보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네. 비서실에서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통합방위 사태도 아까 그런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추미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양국은 침투처럼 준비한 거 아닙니까? 자, 의원님 최초 받으신 자료와 최초 작성했던 내용이 똑같다면 그 시점 차이를 23년 2월이나 7월 작성이 여러분들은 전두환 신분부의 5.17 비서 그 보고령도 다 활용을 했어요. 자, 추미애 의원님 똑같다고 지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수사기관에서 추가 질의 할수 명확히 있도록 것으로 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선원 의원님이 그 군인들이 언론에 인터뷰하고 온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군인복무기본법 제16조 대외 발표 및 활동에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부칙으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일부는 육군참모총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군인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임종덕 의원님이 하신 거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다음에 제가 좀 물어볼 만한 것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계엄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엄은 계획 자체를 검토를 해야 된다.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정감사를 받은 참모총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엄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인신을 구속하거나 할 수 있는 제한 사안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계엄을 선동한 한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계엄을 선동했습니까? 계획을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계엄을 선동할 리도 없고 선동하지도 않고 어제 제 입장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참담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물론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고 군 출신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겠죠. 그러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신공격이고 지나친 겁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좀 유의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인복무기본법 24조에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서 명령을 발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규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엄에 대한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발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군인 여러분들 저의 다 후배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군생활할 때 계엄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스터디 자체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희생양이 된 겁니다. 정말로 선배로서 가슴 아프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군인으로서 항상 바른 자세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진실을 그대로 수사를 받으면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더 이상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이걸로 인해서 처벌받고 징계받고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명령을 받고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 명령을 수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느냐의 문제지, 그 불법이 있느냐 문제도 여러분들은 명령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그게 군인의 기본 자세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도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예산안이 아마 의결될 겁니다. 이 예산안이 의결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인들의 이와 같은 사기가 완전히 저하된 상태를 챙겨주고 싶으시다면, 지난번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심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증액 심사한 내용들이 간부의 당직 근무, 초급간부 봉급, 기본 급식비, 작전 훈련간의 급식비, 주거 환경 개선비, 이사 화물비, 소대장 활동비, 이러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인들을 다시 한번 사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군인을 사랑하고 있다, 국군을 믿고 있다 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봉계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부승찬 의원님, 오늘 예산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군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군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예,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누가 한 얘기예요? 링컨 링컨이 했죠. 네. 우리 군대에 주는 함의는 뭐예요? 저희들이 늘 살아왔던 것처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한테 총을 겨누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군이 문민 통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이 문구만큼 좋은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총구리를 겨눴어요. 그게 실탄이 장전되든 안 되든. 예?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네,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육사 교육의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61년대도 그렇고 80년도 그렇고 전부 육사 중심이야. 예?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후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이 뭔지 아십니까? 1. 방공을 국시의 제1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방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게요, 독립군이, 제가 이제 국군조직법에 이게 뭐냐면 군의 역사를 어디서 계승할 거냐. 그래서 한국 강국군과 독립군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로서 넣었어요. 독립군, 한국 강국군이 얼마나 처절하게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본군의 잔재가 이거예요. 일단 저질러, 그리고 추종해. 만주사변이 그랬고요. 진주만이 그랬고요. 이게 일본식 군대 의식이에요. 육사 서울에 있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내려가야지. 그래서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총장님께서 육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전부 이게 관여된 사람이 육사 출신들이에요. 이게 광복회장이 급하게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씀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저질러.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전부 몰랐어요. 전부. 아무도 몰랐어. 뉴스 보고 알았어. 어떻게 계엄이 됩니까? 내재화되고 체질화된 게 있잖아요. 군이 어떤 명령을 떨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SOP는 어떻게 되고. 근데 다 책임 회피들만 해요. 잘못 없습니다. 우리 부하들은 잘못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TV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에? 아무도, 그러면 단 김용현 한 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총장님, 휴대폰 교체하셨습니까? 교체 안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3일 저녁에 19시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꽤 퇴근했습니다. 퇴근했다가 언제 국방부로 가셨습니까? 21시 40분 좀 전에 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장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지통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했죠. 1차 제지 당했죠. 제지가 아니고 이제 그 국방부 대기실에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거기 기다리던 사람이 다 이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프리패스 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태그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같이 가줘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계엄 사령관인데. 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몇 시에 들어갔어요? 정확한 시간? 어디에 들어가신 걸 말씀하시지 뭐. 지통실. 아, 지통실. 그리고 그때 지통실 들어갔고. 예. 몇 시입니까? 그게 9시 40분요? 아닙니다. 한 10시 10시 25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시 25분에 지통실에 누구 있었습니까? 대통령 있었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누구 있었습니까? 주요 합참의장 있었습니까? 합참의장도 그때 딱 들어갔을 때는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예, 예. 그다음에 합참차장 있었습니까? 합참차장은 저하고 기다리다가 같이 들어가서 가서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작전본부장 있었습니까? 그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합참차장 김용현 장관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때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 어떤 지침을 받고 내려갔습니까?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르르 내려갔. 연락이 와서 예. 통실로 가라 이런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내려갔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때는 정확하게 위치를 몰랐고 나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한 몇 분 차이에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몇 분 차이로 들어오셨어요? 예, 예, 예. 주요 인물들이 김용현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총장님께서는 김용현 장관한테 첫 지침을 받은 게 뭡니까? 화상회의 할 때 그 명령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1시쯤에 대통령이 지통실로 왔어요. 그죠? 예, 1시 예, 맞습니다. 1시 좀 많이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 장관, 의장, 총장, 정진팔 차장 5명이 그 지통실 옆에 작은 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5명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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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5명 남은 거예요? 예. 장관, 의장, 총장, 정진팔 차장, 대통령. 처음에는 몇 명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아 있었죠? 다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이 5명이 이게 핵심 주요 보직자들인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저하고 장관 남았고 최초에 5명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뭐 좀 이해가 가요. 네? 아니 이게 뭐 갑자기 생뚱맞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아마 당시 명령을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또 다그치고 하니까 상황은 계속 가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군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지위가 낮은 분들이 더 의연하고 당당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맨 위에 상층부에 계신 지휘관들보다는 훨씬 그분들이 더 상식적이고 원칙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군이라는 것이 이제 상명하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명령을 따르는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린 위에 지휘관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러라고 지휘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라고 명령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는 정말 이게 우리 군이 다시는 이게 정말 국민들과 또 여러분들 부하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반면교사 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언제든지 제가 바람막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엄에 대한 생각 다 그 전두환도 생각하고 또 장태환 장관도 생각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광주 5.18 그 끔찍했던 사륙의 현장 그걸 다 기억할 겁니다. 그 하얀 띠 두르고 총칼을 쓰던 계엄군의 모습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걸 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총장님 계엄 사령관이 딱 되셨을 때 이 목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계엄 상황이 언제면 끝나겠구나. 이런 목표 달성 목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인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아니 상황. 그 정도는 아니 지금 제가 일반 사병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구 참모 총장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계엄 사령관이 됐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계엄 사령관이라는 직책이 떨어지고 육군 대장이 떨어졌으면 육군 대장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군인 육군의 수장으로서 뭘 하겠다 이런 다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육군 참모 총장으로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돼서 이 계엄의 달성 목표가 뭐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는 어떻게 하면 계엄이 종료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단상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좀 당황스럽고 이런 건 있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다? 장관님께서 그때 이제 정군 화성 얘기할 때 말씀하셨죠. 총장님, 우리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을 두고 합참의장을 두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군령을 움직이기 위한. 뭐하러 그러면은 육군 참모총장을 둡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으면 민간인이잖아요. 그럼 제복을 입은 군인은 제일 위에 아닙니까? 그의 판단을 자꾸 마치 무슨 이등병이 상병 병장한테 명령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안 창피합니까? 그분들 민간인이에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뭔 계속 무슨 뭐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다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럼 그 뒤에 있는 부하들 뭐가 됩니까? 아유,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이걸 네? 방첩사 저기 직무대리 있죠. 예,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이게 갑자기 올 초에 4국이었던 게 왜 5개국으로 왜 바뀌었죠? 계엄 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배경이 하나 포함됐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던 처장이 아니었기 그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뒤에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 네 개국이 5개국이 됐어요? 사실 저희 부대는 그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면 잘 자, 모릅니다. 합수단 FTX 야외 기동 훈련을 언제 올해 3월에